이 중국에서 개발된 무기인데 신라에서 이 중국의 노 기술을 배워서는 이 중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노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신라 사람들의 손재주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신라는 이 중국의 이 당나라의 이 무기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군사 기술 또는 전쟁 전략 등을 받아들여서 신라는 자기의 것으로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으로 다시 당을 칩니다. 이 나당 전쟁에서의 신라의 전투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당 전쟁 7년, 당군은 임진강 이남을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신라는 어떻게 당의 남하를 막았을까? 남한산성은 남한에서 가장 큰 성이다. 이 거대한 남한산성은 나당 전쟁 때 신라가 쌓은 주장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장성이 남한산성일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남한산성을 발굴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7세기 후반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록으로 보아서도 거기가 인조 때 성을 쌓으면서 그 옛날 남아있던 성토의 흔적을 따라서 성을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남한산성이 주장성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의 축조에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한다. 당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던 때 신라는 왜 이런 거대한 성을 쌓았던 것일까? 나당 전쟁 기간 동안 신라는 산성 축조에 공을 들인다. (672년에서 673년) 사이에 신라는 10개나 되는 성을 쌓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강유역에서부터 임진강 일대에 있는 그 성들을 보면은 이 성들이 삼국시대부터도 이미 많은 성들이 있었지만 나당 전쟁 기간 중에도 상당히 많은 성들이 서로 그 신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당나라와의 그 전면전에 대비를 해서 결국은 그 지역적인 방어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방어 라인을 구축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쌓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당 전쟁 당시 당과 신라의 주존선이었던 임진강 일대. 이곳엔 신라와 당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성이 하나 있다. 칠중성이다. 성은 붕괴되고 석축만 남아있다. 칠중성은 당과 신라 양군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이었다. 칠중성 인근의 임진강은 강이 얕아서 당군이 남하기 좋은 이동로다. 반면 시야가 사방으로 트여 있어 신라군으로서는 당군의 남하를 저지하기에도 좋은 위치다. 신라는 당군의 주요 이동로에 산성들을 확보하고 당의 남하를 막았다. 수많은 산성 축조도 그 이유다. 그때 당시 한 되게 3개의 방어선이 구축되는데요. 제1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임진강 한탄강선에 있는 그 강변에 여러 개의 그 성을 쌓아가지고 일단 저지하는 그 방어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방어선이 양주, 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임진강과 지금 서울 사이에 그 분지들, 양주 분지와 포천 분지, 여기에 이제 성곽, 대규모의 성곽을 축조해서 제2선을 만듭니다. 이게 제2선은 이제 1선을 지원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뒤에 있는 서울 방면의 성들로부터 어떤 보급을 수송하는 중간 거점으로서의 역할, 병력과 보급을 하는 병참기지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1선이 뚫리려면 2선에서 방어를 하겠죠. 2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3선에 해당되는 것이 한강
북쪽에 있는 성들입니다. 지금 뭐 북한산성으로 추정되는 아차산성이라든지 또 뭐 그 건너편에 있는 이성산성이라든지 남쪽에 이러한 성들, 그러니까 신라의 한 주를 총 방어하는 방어의 그 본산이 됩니다. 신라는 임진강을 제1차 방어선으로 삼는다. 양주 포천 일대의 2차 방어선에도 산성이 빽빽하다. 한강까지 남하려면 당군은 150개나 되는 신라의 성들을 통과해야만 했다. 신라가 바로 이와 같은 기존에 쌓여져 있는 이 산성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또 이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바로 도하작전에 많은 그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임진강의 저지선을 구축을 했고 이것은 당대 신라로서는 일종의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신라가 산성 축조에 공을 들인 이유도 거기 있다. 1년에 10개나 되는 성을 쌓은 신라.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성을 어떻게 쌓을 수 있었을까? 또 성곽을 그 짧은 시간 내에 잘 축조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들로 구성된 그런 특수부대도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대들은 아주 그 전문 기술자들이 돼서 일반인들이 이 돌을 쌓아서 성을 축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견고하고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성을 축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졌던 부대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축성 전문 기술자와 무기 제조 기술자로 구성된 부대. 대장 척당이 바로 그러한 부대였다. 대장 척당은 일종의 공병부대인 것이다. 이처럼 신라에는 특수부대가 있었다. 신라는 당시 그 특수임무 부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표현하면 특수임무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특이한 기술을 가진 그런 집단의 부대들을 상당히 많이 잘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은 쇠뇌를 쏘는 그 노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구름 사다리라고 하는 운제를 운용하는 전문 부대인 그 운제당, 그 다음에 그 성곽을 부수거나 성문을 파괴하는데 그 동원되는 이제 충차 내지는 충거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전문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충당, 그 다음에 투석기를 활용해서 적의 밀집 부대에 돌멩이를 날려가지고 인마를 살상하는 그런 전문 기술을 가진 투석당, 이런 부대들이 대표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라는 전문적인 조작이 필요한 무기는 특수부대가 맡아 사용하게 했다. 운제당과 충당, 투석당, 노당. 이들 특수부대가 사용한 무기는 어떤 것일까? 운제. 높은 성벽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펼칠 수 있도록 고안한 무기로 운제당에서 썼다. 성문 파괴용 무기는 충당이 맡았다. 거대한 쇠망치를 앞뒤로 흔들어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한다. 투석당이 사용한 발석차. 수백 가닥의 줄을 한꺼번에 잡아당겨서 거대한 돌을 날려보내는 무기다. 기기장치를 이용해 화살을 발사